당신은 지금 당장 119에 전화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돌아가신 분을 두고 경찰을 불러야 할까요? 3년 전 늦은 밤,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그날 아버지가 조용히 숨을 거두신 후, 저는 눈물을 흘릴 틈도 없이 곧바로 현실이라는 장벽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디로 전화해야 하나? 뭐부터 해야 하지? 저는 가족이자 보호자인 동시에 행정 처리의 주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겪게 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체 사망자 중 약 25%가 집에서 생을 마감하거든요. 4명 중 1명 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서 사망이 발생하면 병원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때 몰랐던 것들, 미리 알았다면 훨씬 덜 당황했을 여러 절차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사망 시 즉시 대응법.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족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순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경찰이나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먼저 하셔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사망진단서 없이는 장례의 모든 절차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 예약도, 화장장 일정도, 빈소 마련조차도 사망진단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왜 112가 아닌 119에 신고해야 할까요? 경찰은 사망 판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료인만 법적 사망 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112에 먼저 연락할 경우 다시 119로 이관되어 처리가 지연됩니다. 그러니 집에서 가족이 돌아가시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119에 연락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당황하실 수 있지만 119 상담원에게 죽었어요 라는 주관적인 표현보다 집에서 가족이 숨을 쉬지 않고 있다고 침착하게 말씀하시고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집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식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고 사망이 추정되는 상황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구급대원은 사망을 확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사망을 진단하고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의사에게만 있습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이 평소 진료를 받던 주치의가 있다면 해당 병원에 연락하여 진단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특별한 질병이 없으셨거나 갑작스러운 사망인 경우에는 구급대원이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이 함께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건 수사를 위한 게 아니라 사망 경위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때 경찰은 검시를 부르거나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고인을 모시고 가서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만약 가족이 사망 당시 현장을 직접 보지 못했다면, 즉, 사망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구급대원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경찰은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부검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최근 병원 진료 기록도 없었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신 주치의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곧 당장 응급실로 모시고 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갑자기 싸늘하게 식은 아버지를 다시 구급차에 싣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는데 가족들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니까 협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사망진단서는 장례의 시작점이며 그 전까지는 어떤 절차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차분히 119에 신고하고 의료진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은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를 받을 때 최소 3부 이상 복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 행정 처리와 장례 준비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선택과 예약의 현실.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를 받고 나서도 또 다른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정하고 빈소를 예약하고 화장장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게 장례식장인데 여기서 제가 경험해본 현실적인 팁은 대형 병원 장례식장은 시설은 좋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동네 장례식장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시설이 좀 아쉬울 수 있어요. 저는 중간 규모의 장례식장을 선택했는데 가격 대비 서비스가 괜찮았습니다. 장례 방식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즘은 화장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요. 매장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관리도 편하거든요. 다만 화장장 예약이 정말 어려워요. 특히 수도권은 2, 3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장례식장에서 미리 예약해달라고 하세요. 장례식장 담당자가 말하길 가장 많이 당황하시는 게 화장 예약을 놓쳐서 3일장이 5일장이 되는 경우입니다. 장례식장과 화장장은 연계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화장 일정이 늦춰지면 빈소를 하루 이틀 더 연장해야 합니다. 물론 그만큼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죠. 저희는 3일장을 했는데 사실 요즘은 1일장도 많이 해요. 조문객이 많지 않다면 굳이 3일 동안 버틸 필요는 없어요. 상주들도 체력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리고 종교가 있으시면 종교 의식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는데 목사님이나 스님께서 직접 와서 도와주시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영정사진은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은데 없다면 휴대폰 사진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장례식장 직원들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 모든 선택권은 유가족에게 있습니다. 관 종류, 꽃 장식, 음식 등등 죄다 가장 비싼 걸로 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리 예산을 정해두시고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 및 행정 절차. 장례 후에는 할 일들이 있어요. 바로 사망신고인데 이걸 30일 안에 해야 해요. 사망진단서 원본과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는데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정부24 사이트에서 할 수 있거든요. 사망 신고가 완료되면 고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선거인 명부 등에서도 자동 정리됩니다. 단, 금융기관, 보험사, 통신사 등은 별도로 직접 연락해야 하며 자동이체, 카드, 공과금 등의 해지도 잊지 말고 정리하셔야 합니다. 재산 정리 및 상속 절차. 장례를 마친 후에는 고인이 남기신 재산을 정리하고 상속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유언장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유언장이 있다면 그 내용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며 유언장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우선 상속인이 됩니다. 재산 확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이 포함되며 각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잔액증명서 등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기타 재산으로는 자동차, 귀금속, 고인의 명의로 된 자산들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보험금은 반드시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험금은 상속과는 별도로 계약된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고인이 남긴 부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대금, 대출, 세금, 각종 공과금 등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재산 상태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두 절차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 규모가 클 경우 상속세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1인당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하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재산 정리와 상속은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절차일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유산을 정리하는 이 과정은 남은 가족이 서로 신뢰와 배려로 함께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저는 만일을 대비한 가족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는데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 5분이면 됩니다. 첫 번째, 연락처,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형제자매, 최근 진료받은 병원, 의사 이름, 연락처, 없다면 건강검진 받은 병원 알아두기. 두 번째, 희망 장례식장, 거주지와 가까운 장례식장 2곳, 주소와 전화번호, 장례 방식과 냉장 보관 여부 확인. 세 번째, 주요 서류 위치, 신분증, 보험증권, 은행 통장, 문서 등 어느 곳에 있는지 간단히 기재. 네 번째, 자동이체 내역, 전기, 수도, 휴대폰, 신용카드, 보험 내역을 캡처해서 공유하기. 다섯 번째, 비상 연락망, 가족 이외 알려야 할 지인이나 이웃 연락처. 이렇게 5가지를 가족 구성원 각각 이름대로 정리해두면 그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마음의 상처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바쁘니까 슬픔을 잊을 수 있는데 모든 게 정리되고 나면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한동안 아버지가 계시던 방에 들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참지 마시고 울고 싶을 땐 우세요.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너무 오래 고립되진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햇살을 쬐고 바람을 느끼고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려는 시도가 마음을 붙드는 힘이 되어줍니다. 특별한 날이 오면 더 힘들 수 있지만 그분을 기억하는 작고 의미 있는 추모가 오히려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다면 전문가의 상담이나 지역 심리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유가족 모임도 큰 위안이 됩니다. 실제로 겪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미리 준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평소에 가족들과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중요한 서류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남겨진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직 가족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그 첫마디를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함께 준비해 나가는 것. 그건 단순히 실무적인 일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을 위해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이별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